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나의 평화가 너의 폭력이라면입니다.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은 지난 4일 스웨덴과의 연습 경기 때 합심 협력해서 잘 싸웠습니다. 남북이 함께 해야 할 이유도 증명을 해보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남북 단일팀 문제로 서로 다른 세계관과 정의관으로 무정한 세대들이 맞부딪히는 듯한 전례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마치 문명의 충돌 같았습니다. 많은 성찰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토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출발점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서 천신만고 끝에 평화올림픽을 개최하게 됐을 때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의 정의만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남북이 하나 되어 경기를 치름으로써 화해하고 전쟁 위기를 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던져진 질문들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국가의 단일팀 요구는 선수가 오랜 시간 땀으로 일궈낸 기회를 가로채는 부당한 권력 행사인가? 만일 단일팀 구성이 무산되고 이 냉기류가 평창올림픽 북한 참여 열기를 시켜서 남북대화 복원과 평화 회복의 난관을 조성한다고 해봅시다. 평창 이후 북미가 군사적 대결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쟁이 터지고 공동체가 파괴되면 개인의 삶과 행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평창올림픽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는 개인의 성취와 행복을 유보하는 게 사회적으로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능성 낮아 보이는 전쟁이 설득과 동의 없는 단일팀을 강제할 정당한 근거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도 우리는 답을 해야 합니다. 평화도 정의지만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의 출전도 정의입니다. 두 개의 정의 가운데 무엇이 우선일까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가 고속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앞에는 작업 중인 5명의 노동자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비상철로가 있고 거기에는 노동자 1명이 있습니다. 열차를 비상철로 쪽으로 돌리면 노동자 1명이 죽지만 5명은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일단 이성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1명이 당신 가족일 경우 당신은 이성적 선택이라고 1명을 죽이는 쪽을 지지할 수 있을까요? 나아가 그 1명이 당신 자신이라면 열차가 비상철로로 가는 걸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 사회는 지질학적 사건이 다른 단층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2030과 기성세대라는 두 지각이 단측면에서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기성세대의 눈에 2030은 작은 일에만 분노할 뿐 평화나 통일과 같은 공동체의 운명에는 무관심한 채 개인의 욕망에 충실한 이기주의자로 비칩니다. 반면 2030의 눈에 기성세대는 평화, 위협, 통일 문제의 책임을 2030에게 전가하는 무능한 집단이자 불공정, 절차적 정의의 섬세함을 모르는 무감각한 존재로 보입니다. 정말 두 세대는 다른 세계관과 정의관을 갖고 있을까요? 그러나 단일팀 평화 통일 문제를 2030대 기성세대의 대립으로 보는 것은 일면적입니다. 나이 70대 중반의 김동용 민주평통수석 부의장은 지난 1일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두를 다 할 수 없으면 비중, 경중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가치보다 큰 가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지식인들이 단일팀 구성의 중요성을 당당히 말하지 않고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평화의 큰 가치를 살리기 위한 여론 조성에 왜 기성세대와 지식인들이 몸을 사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기성세대이지만 다른 주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단일팀 문제가 한창 논란일 때 점심때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마침 식당 내 TV에서 단일팀 보도가 흘러나오자 60대 후반의 식당 주인이 목청을 높였습니다. 내 자식이 수년간 피땀을 흘려 출전권을 땄는데 북한 선수 때문에
못 나가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적어도 지난 10년간 남북이 상호 비방하고 저주의 말을 쏟아내다가 갑자기 함께 공연하고 경계하고 서로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오자 시민들은 낯설고 어색해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같은 세대에서도 평화의 의미를 강조하는 이가 있고 단일팀 구성에 불만을 나타내는 이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게 현실에 부합을 합니다. 2017년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분석해서 2030의 통일의식에 대한 변명이라는 글을 쓴 통일연구원 박주하 박사는 2030이 기성세대에 비해 통일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는 배경을 설득력 있게 설명을 했습니다. 통일을 무조건 긍정해야 하는 의무감을 학습한 기성세대와 달리 자유로운 20대는 솔직한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을 위해 희생할 의사가 있느냐는 비교적 속마음을 드러내야 하는 질문에는 세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통일을 원하는 기성세대의 위선이 세대 차이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민족 동질성 인식에서도 세대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30이 단일팀에는 비판적이었지만 그걸 두고 2030만 남으라는 것도 일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10년간 남북 단절만 경험한 2030에게는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단일팀에 대한 긍정적 기억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통일의식 연례조사에서도 통일 필요성 의견이 지난 10년간 2007년에서 2007년 사이 10%나 줄었습니다. 특정 시기의 세대별 비교를 하면 2030이 다른 세대에 비해 감소폭이 다소 크기는 하지만 연도별 비교를 하면 모든 세대에서 하락을 합니다. 통일에 대해 항상 적극적인 기성세대와 언제나 소극적인 2030의 극적인 대립은 허구라는 걸 의미합니다. 기성세대는 평화의 대의를, 2030은 절차적 정의를 우선시하는 가치의 평행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화와 공정성에 관한 다른 관점들은 세대별로 나뉘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가슴에 공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화 때문에 개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걸 원치도 않고 개인의 이익 때문에 평화가 깨지는 걸 바라지도 않습니다. 통일에 대한 열정과 냉정은 특정 세대의 고유한 정서가 아닙니다. 세대별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한 사람이 가슴속에서 밀고 당기는 자리잡기 경쟁을 하면서 공존, 공생하는 하나의 마음 상태, 우리 내면의 풍경일 뿐입니다. 기성세대는 틀리고 2030은 맞고 2030은 틀리고 기성세대는 맞다고 주장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를 안고 있는 2030이 단일팀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평화의 진전이 나의 삶을 개선시키는 정도와 발을 맞추지 못할 경우 2030은 하나의 사회 집단으로 결집해서 세대 갈등, 나아가 계층 갈등을 촉진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정의는 하나가 아닙니다. 정의와 정의는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전체로 수렴되어야 합니다. 평화와 나의 삶도 빈틈없이 연결되고 선순환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화는 미래의 것이 아닌 지금 체험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라에는 평화가 찾아오는데 나에게는 평화가 오지 않는 지체현상이 심화되면 나의 정의가 너의 불의가 되고 나의 평화가 너의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잠재된 양면성은 사회 밖으로 집단 표출될 것입니다. 이것이 단일팀 논쟁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입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